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웨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 주민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등을 모시고 더 나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에게 제언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어제 이 시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데 이어서 오늘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주 군, 이희정 양 우리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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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성주 군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춘천에서 대학교까지 쭉 다니고 있는 24살 청년 김성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희정 양 우리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춘천에서 자라서 현재 대학교 공부로 인해 서울에 살고 있는 21살 이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나이가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네, 워낙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청년들이 요즘에는 저희 때랑은 또 다르게 더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두 분 이 바쁜 와중에도 좀 이 대선 레이스 좀 지켜보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좀 정치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항상 수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선 토론도 가족들과 함께 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이런 이야기가 또 주제로 나오는군요. 아, 네, 저희는 너는 치열하게 누굴 뽑을 거야? 이야기합니다. 아, 네. 치열하게. 네, 저희 네거티브 중심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군요. 우리 희정 양은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은 행정학이긴 한데 이제 네. 부끄럽지만 토론회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요. 근데 네. 이제 그거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에서 실제로 그 후보가 그날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네. 토론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워낙 그 게시판에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클립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론을 다 보지 않아도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들로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인을 해본 결과 조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대선 레이스? 대선 레이스 전반에 대해서 뭐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좀 너무 네거티브로 가는 분위기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단순히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후보들의 네. 지지자들 또한 그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통해서 좀 그런 공방전을 펼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또 이제 막연한 어려움을 또 같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거티브 선거가 조금 심한 것 같다. 이렇게 네. 우리 학생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지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좀 어떤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네거티브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그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좀 네. 필요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좀 그 후보자의 뭐 가족이라던가 지인을 좀 이렇게 너무 공격을 지역적인 하거나 거를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들고 네. 더 바람직한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 같은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좀 그런 실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실력을, 좀 더 중점적인 걸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희정 양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우선 좀 긍정적인 부분이랑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정책에 관심이 있다라는 방향보다는 이번 대선에 대한 분위기 정도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23일에 한국정책학회랑 행정학회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 공약을 평가한 결과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후보자들 간의 공약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단순 진영 구분이 약해져가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정말 통해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중도 진보 중도 보수라는 말이 요새는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난 진보다 나는 보수다라는 것보다는 완전 중도파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섞여 있는 중도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확장 상황에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 진영 뽑기보다는 공약을 보고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뽑겠다라는 게 좀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서 이건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또 나쁜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핫했던 정책이 저는 국가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래로 이제 국민들도 일단 여기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재정 뿌리기식의 선심성 공약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 게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꼽아보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정책을 좀 찾아보니까 청년 기본소득이라던가 뭐 청년 도약 준비금 아니면 국민 일자리 보장제가 같이 이제 여야 할 거 없이 지원금 공약을 좀 들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쌓여가는 국채 빚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지원금이 좀 마냥 반갑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사실 초고령 사회에도 접어들기도 했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저희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한 빚이 상당한데 이것까지 우리가 갚아야 하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거절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당장에 이거를 받으면서 생각하는 미래가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동시에 재정 거버넌스가 이렇게 가면 회복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재정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기재부라던가 얘기가 많던데.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저는 이거의 문제는 사실 국민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고 아껴 사는 것은 좋은데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지나치게 열광할수록 국민들의 정책 수요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같이 지금같이 또 진영 구분이 약해지니까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이런 데에 있어서 더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에도 집중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과 또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희정 양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지원금을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어른들의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좀 미래를 좀 걱정하고 그렇죠. 국채를 또 걱정하는 우리 또 희정 양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청년들이 캐스팅 보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판이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의 현안을 좀 이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직도 좀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우리 성주군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현재 나와 있는 대선 공약들을 좀 살펴보면은 네. 파악을 잘 하고 있다라고 완전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제 시급한 문제 같은 것들 뭐 이제 주택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서 도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재원을 쌓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항상 그렇듯이 우려되는 거는 이 대선이 끝나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리고 이게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 지금 당장 이렇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공약처럼 이렇게 막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조금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청년들이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계속 어필하고 받아내고 좀 그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성주군 같은 경우는 4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4학년이면 이제 취업 문제가 사실 좀 달려 있는 학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때도 취업이 어렵다. 그리고 또 계속 취업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요새 취업 시장은 더 꽁꽁 얼어붙었죠. 어떤가요?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할 것 같기도 한데. 적어도 제 친구들한테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어떨 때는 그냥 취업을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취업 문제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좀 대선 주자들이 조금 챙겨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해결을 해야겠지만 사실 이게 이 정치판에서 정치라는 그런 분야에서 해결이 완전히 가능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만든다기보다는 뭐 취업을 이렇게 단순화하지 말고 뭐 창업을 할 수 있거나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거나 당장 취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단순히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들겠다 좀 이런 공약은 그렇게 반갑게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렇게 신뢰가 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일자리 개수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정책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희정 양은 좀 대선 주자들이 청년들의 현안을 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우선 저는
되게 약간 이게 조금 비꼬는 게 될 수도 있겠으나 네, 네. 이슈몰이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슈몰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파악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질성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네. 뭐 저는 그 중에 2개를 꼽아보고 싶은데 네. 먼저 일단 청년 진영에서 가장 큰 쟁점 자체가 젠더 갈등이랑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젠더 갈등에 대해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아까도 이제 학교 커뮤니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보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계속 싸워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실제로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이슈몰이적 성격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뭐 양성평등 가족부를 개편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부터 해서 뭐 페미니즘, 남성 혐오 사실 여성가족부랑 국방부는 성별을 대표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 자체가 성별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뭔가 작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실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윤석열 후보의 정책 자체가 특히 2030 세대가 바라보는 후보 핵심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뭐 이슈몰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일자리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뭐 중장년층이랑 갈등까지 빚어질 만큼 이제 뭐 임금 피크제를 하느니 정년을 늘리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 예시로 아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 기본소득이나 뭐 청년 도약 준비금이나 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보면 구체성이나 방향성이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뭐 하나 더 늘린다고 당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보를 뽑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을 그냥 보고 정책 이게 이거구나. 네 좋네. 돈 주네.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매니페스토가 분석이 되게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정확하게 현안을 파악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청년 공약으로 좀 이런 것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공약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성주 군부터. 네. 바라는 거라고 하면 거창하긴 한데 전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사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요즘 바라보고 있거든요. 기본소득. 네. 우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취직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 삶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그래서 좀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친구들이랑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이건데 뭐 당장 집안 사정이나 뭐 가족 문제로 그쵸. 공무원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친구들도 좀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이렇게 재원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수입이 유지가 된다면은 그게 뭐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좀 그런 친구들도 장기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그게 더 좋은 나라가 되거나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 공약이 어떻게 이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실현 가능 여부는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기조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좀 살펴보고 계셨고, 자 그러면 우리 희정 양은 어떤 공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특정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자리랑 입시 정책을 좀 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지금 대학 입시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비리라던가 공정에 대한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공정이랑 균등에 대한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공정이라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게 지금 평등과 균등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른바 적폐화하는 현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인가 작년에 봤던 글 중에 이제 서울대 학생분이 이제 올린 글인데 나는 내가 뭐 시골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뭐 어렵게 왔는데 왜 내가 적폐가 된 거냐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해서 지방 쿼터제를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결국 지방에서 열심히 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뭐 이 사람들은 뭐 돈이 많고 우리랑 뭐 시작 부분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부분을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기조의 정책들도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잘해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결과인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3월 9일이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두 분 다 투표권이 있으시고 투표를 다 하실 예정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분 다 네, 하실 저는 예정이신데, 자, 이번 대선 좀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아무래도 좀 보면서 좀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주군은 좀 이번 대선이 좀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저는 춘천에서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춘천에서 살고 싶은 청년으로서 좀 지역 균형에 대한 문제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균형.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이번 네. 대선 공약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후보자들이 대선을 순방하긴 하지만 거기 가서 단순히 뽑아달라는 얘기 말고는 뭐 구체적인 그 지역을 위한 공약이 많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이라는 문제를 그 지역 격차라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사실 많은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뭐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후보든 우선은 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도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또 지역 균형에 대한 이야기 좀 잘 챙겨달라고 우리 또 대선 후보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희정 양은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 자질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무슨 게이트 게이트 하면서 네. 너무 거기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후보자의 자질은 저는 사실 좀 이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나 뭐 비리나 이런 건 있겠지만 네. 그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거를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 뭐 다 루머를 보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일단 그냥 공정이라는 정책에,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인 공정에 집중을 해서 이런 공정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게 실현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고 힘써주시는 그런 대선과 당선을까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똘똘한 청년 우리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우리 사회가 좀 우리 청년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들도 하나씩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우리 성주군부터. 오늘 제가 계속 성주군을 먼저 해서 약간 부담이 될 텐데. 청년을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냐라는 말에는 어떻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요즘 사실 그런 편가르기 논리가 좀 청년에 대해서도 많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MZ세대라던가 네. 뭐 이대남 이대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그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버리는 좀 그런 현상이라던가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그런 것들을 지양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뭐 정치권이라던가 그 누구든 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주고 그냥 독립된 개인으로서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저희 뭐 사실 언론사들이나 어떤 미디어들도 좀 그런 말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같은 20대 남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도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희정 양도 청년 세대가 그렇게 좁은 층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대부터 뭐 30대까지 있는데 특히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청소년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 동기들이랑 하는 얘기는 우리는 고3인데 술만 마시는 고3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는 이제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그쵸. 대학 생활도 거의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술 마시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나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성년자들은 할 수 없다, 뭐 투표권 다시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에 의해서 받는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를 차지하는 세대이고 그게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성인이 됐다고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청년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제 청소년 세대에 접어드는 그러니까 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세대에 있는 게 이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부담을 지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격려해주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바라보고요. 자, 이제 좀 두 분과 우리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중에 뭐 한 분이어도 좋고요. 뭐 한 곡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조금 선곡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우리 희정양. 네. 아, 네. 뭐 하실 곡이 있으신가 봐요. 네, 어떤 곡 같이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 한 말 정도에 처음 알게 된 곡인데 그 네. 시온이라는 가수의 웨이백홈으로 유명했던 가수인데 네네. 그 가수의 닫힌 엔딩이라는 노래가 네. 되게 저는 좀 가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노래를 들을 때 가사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멜로디에서도 되게 약간 좀 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차분해지는 것도 있었는데 가사가 좀 이게 슬픈데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 가사의 느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다쳤다는 게 뭐 새드 엔딩으로 다쳤는지 해피 엔딩으로 다쳤는지 정확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오히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거를 해석하게 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저희가 쇼의 닫힌 엔딩 네, 함께 들으면서 자, 오늘 우리 김성주 군과 우리 이희정 양과 함께 우리 앞으로 대선 주자에게 바라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